홍장원 1차장 산하에 해외 담당 부서가 있는데 당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 홍장원 차장 그 계열에 있는 부서에서 대외 설명 자료를 만들었던 건 아니냐. 이게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여기 동원이 됐다면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간부였던 거 아닙니까? 중간 단계 예, 그렇죠. 결재권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홍장원 차장은 그 연합뉴스 TV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본인은 이 내용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라서 이건 또 특검 수사 상황을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사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공직에 있으면서 내부 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의 제보들을 좀 많이 받고 그거로 공직 비리도 많이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예. 내부 고발자가 처음부터 안티였던 분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직 사회는 위계 사회이기 때문에 홍장원 처장님은 지금 이제 자기는 전혀 처음부터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설사 알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군이나 이런 위계 조직 국정원 같은 데서 일하면 너 이거 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나가서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이게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해서 내부 고발을 하거든요. 진행 과정에도. 그래서 내부 고발자라고 하면 의뢰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거 아닌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내부 고발도 있는 거고 그것이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이나 공익에 그렇죠. 미친 것들을 보고 우리 판단을 해야 되기 사실은 때문에 어느 타이밍에 들여보느냐는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예. 예, 이걸 너무 우리가 과민하게 볼 필요 없고 이후에 홍장원 처장이 적극적인 내부 고발을 통해서 모습들. 내란 척결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걸 좀 높이 평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홍장원 전 차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는 이게 궁금증이 들거든요.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장윤선 기자님은 특검과 홍장원 차장 다 취재하셨죠? 아니요. 홍장원 차장을 취재한 것은 아니고 예. 홍장원 차장 홍장원 차장이 예. 저에게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내긴 했습니다.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 오혁진 기자가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저한테 보낸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오혁진 기자가 매불쇼에 나왔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취재를 하게 된 건데 관련해서 특검팀의 이제 고위 관계자와 핵심 관계자 두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 아마 이제 출석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정원의 그 서버를 우리는 압수수색을 한 거다. 그리고 이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다. 정무직 회의, 그 다음에 산하 부서장 회의를 회의록을 다 입수를 했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내란의 밤에 벌어졌던 어떤 한순간에 대한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길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마치 특검의 수사가 잘못된 것처럼 그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쾌감을 특검 쪽에서는 드러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제 40명을 그 조사했다고 했는데 오혁진 기자가 뭐 그중에 30명이 참고인이다 했는데 40명 전원이 참고인이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 조태용 측의 어떤 그 조태용 측의 진술 조태용 측에 서서 진술한 사람들이 좀 음해성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 오혁진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제 특검팀에서는 홍장원 차장과 제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너무 상세히 하는 것이 특검팀 수사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과도한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특검팀은 근거나 뭐 증거 없이 이를테면 홍장원 차장의 어떤 의인적 역할을 한 것을 뭐 음해 또는 폄훼하려고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관련해서 홍장원 차장이 내일 출석할 예정이니 이제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특검팀이 이제 질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 홍장원 차장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홍장원 전 차장 시각에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12월 3일에 홍장원 전 차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들었고 여인형과의 통화를 통해서 체포조 명단을 실제로 전달받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와 형사법정에서 모두 다 구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인적 행태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러면 12월 3일 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게 폭로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4일과 5일이 있었고 6일이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제 파악을 좀 해보니까 국정원의 정무직 회의라는 거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렸거든요. 근데 계엄이 이렇게 발발을 하고 실패가 되다 보니까 그 원장 주제로 해가지고 티타임 형식으로 매일 오전 9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계엄이 잘못된 행태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원장은 정무직 참모들한테 의견을 구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 브레인스토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그 홍장원 전 차장도 국정원 1차장이고 CIA를 담당하는 그 차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을까 결국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은 돼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엔 윤석열이 참모였기 때문에 그 해외 동맹들하고도 소통할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 정도는 당연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이 아예 비공개된 게 아니고 홍장원의 과거 진술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해외 동맹과도 잘 소통하고 있고 국내 사회 질서도 나름대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앞으로 비상계엄 이후 여러 국면을 잘 감당하겠다고 야당한테 원장님 국정원장이 전화 좀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홍장원이 했다라는 게 실제로 발언 원리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했냐 조태용이 들어보니까 이놈 봐라 야당하고 소통을 해보라고? 이놈 첩자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걸어가지고 12월 6일에 그 자리에서 내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그랬었죠. 그러니까 홍장원이 그걸 못 참고 실제로 정보위원회를 찾아가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여러 설명을 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굉장히 의인적 행보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수사기관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낱개의 범죄를 따서 실제로 12월 4일 날 홍장원의 행적을 두면 처벌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다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12월 4일과 5일 이틀의 행태로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 의문이라는 거고 3일에 겪었던 일들 결국 4, 5일에 겪고 6일에 그가 했던 일들을 연속적인 차원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벌성이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처벌해서 재판에 넘길 만한 성질의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국면이 있는 거고 특검도 지금은 수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입건하고 기소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런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이 사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홍장원의 변소라는 것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홍장원 차장이 그 출석하기 전에 구교훈 기자 이 말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고맙다고 메시지 좀 오나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변소의 어떤 입장을 정리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특검팀에서는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거다라고 이제 기자에게 설명을 한 거를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홍장원 차장이 그때 의인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또 어느 방향으로 굴러갔을지 맞습니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증인으로서 발언했던 그 내용은 비상계엄 국면에서 이 내란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누구를 체포해서 어떻게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했었는지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의 행동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함부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특검팀이 홍장원을 잡을 것인가 윤석열 김건희를 잡을 것인가 했을 때는 김건희 윤석열에 대하여 조금 더 각을 세워서 수사를 해야 지금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진우 기자가 여기서 단독을 했던 컨테이너 정말 컨테이너 찾았어요. 찾아낸 거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찾아내기
그럼 특검은 뭐 하는 거냐. 그러게요. 이런 예, 비판에 예,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은 특검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의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처벌을 유예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그렇죠. 있는 건데 플리바겐.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상대로 그런 예. 기소유예 조치를 내린 거죠. 기소유예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기소는 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유예하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홍장원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라는 것도 그 위에 조태용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는 윤석열의 지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홍장원 전 차장이 국정원 1차 해외 파트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런 조태용과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그런 계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상수를 정확하게 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을 진상을 규명하는 데 협조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선처의 여지가 없지 않은 사건이다. 분명히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검팀에서 이제 그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홍장원의 진술은 순간이다. 네네. 몇 분이다. 그러나 내란의 밤은 길었다. 네. 네, 내란의 밤은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장원의 동선은 굉장히 짧은 것이고 굉장히 긴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긴 과정은 다 없고 그 촌각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고 네.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앞뒤 전후 과정을 다 살펴보는 게 지금 특검팀의 수사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굳이 이거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란의 밤에 여러 가지 행위를 했던 그 사령관들이 있죠. 예. 네. 그 중에서도 곽종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 예.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본인이 일부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진지한 네, 반성과 함께 네. 여러 가지 실토를 해서 그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 거거든요. 네. 홍장원 전 차장 역시 물론 계엄의 긴 밤 속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분명히 재구성을 해서 밝혀야겠지만은 네.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또 역사의 현장에서 법정에서 목 또한 또 홍장원이 또 실존적으로 존재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존중하는 태도 안에서 예. 그 전의 일들을 밝히는 역사적인 진실을 가리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내란 과정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의인의 기계와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체포자 명단과 관련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국정조사 현장에서 증인으로 맞아요. 출석해서 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예. 한다면 우리 국민들한테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게 역사의 기류, 판단의 기류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역사가 평가를 할 만한 부분이고 또 특검에서 그밖에 다른 증좌들을 수집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특검팀의 수사는 또 지켜볼 일이다. 이런 네. 정도로 정리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고 특별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거나 네. 추측해서 그렇죠. 네. 상황을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종합특검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네.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1차 종료 시점이 거의 코앞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종합특검까지 다시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내란의 어떤 본질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종합적인 삶의 어떤 궤적에서 특히 내란 당시를 보면 부적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선순위를 봤을 경우에 우리가 뭐 윤석열, 김건희의 어떤 내란에 가담했던 혹은 뭐 그날의 그 김건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하다고 그때 한참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 평가와 형사처벌은 굉장히 다른 문제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왜 이게 전면에 부각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종합특검의 수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실력에 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네.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내란의 기획자가 누구냐. 그렇죠. 네, 이 내란의 기획을 정말 누구죠? 갑자기 판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기현, 예. 네. 지기현 판사의 주장처럼 뭐 하루 이틀 전에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어떤 행동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자꾸 예. 무슨 뭐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감행한 어떤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판결문을 썼는데 과연 그러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기획되고 사실 이제 관저 이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권 3년 전체에 흐르는 과정에서 면밀히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야 네.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탄핵 공신이라 칭송받던 홍장원 전 차장이 한순간에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자 여론이 무섭게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마녀사냥이나 영웅시하기보다는
그의 손을 거쳐간 문서와 지시들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그의 행보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특검의 칼날이 법과 원칙에 따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게 국민들은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